국힘당의 당대표 선거는 마지막까지 여러 추측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이변 없이 지지율 1위를 달리던 이준석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오고 있는데 이에 앞서서 먼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준석 씨는 기존 그 어떤 국힘당 그리고 그 전신의 당대표 후보와도 달랐습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정말 단 한 번이라도 국힘당의 당대표 선거에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관심이 쏠리면 자연스럽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만큼 싫어하는 사람이 생겨요. 누가 되든 관심이 없는 선거에서 누군가가 됐으면 하는 선거로 바뀌면 당연한 이야기죠. 각자 어떤 이유에서든 호와 오가 생깁니다. 감정이입을 더하게 되고 그리고 그만큼 끝났을 때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극명하게 갈리게 돼요.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정치라는 관점에서는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어질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이에요. 이번 국힘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는 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30%를 합산해서 당선자를 가리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원 총 14만 9,194명이 투표했어요. 투표율이 역대 최대였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뜨거웠다는 얘기죠. 여론조사는 일반 국민 중에 약 2,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원 투표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약 5,200표 정도를 앞섰는데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후보가 59%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합산 결과는 이준석 후보에게 쏠리게 되어 결국 총 43.82%라는 성적으로 이준석 후보가 당선되게 된 거죠. 이준석 씨를 좋아하는 사람, 이준석 씨에게 기대를 거는 사람이 많았던 만큼 이준석 씨가 밉고 싫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번 선거가 잘못됐다, 부정선거다 라면서 무효로 돌리자는 주장을 하고 나섰어요. 그 이유가 뭐냐? 여론조사는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여론조사 결과에 선거인 환산 총 득표수는 63,941명입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각 후보에게 분배된 표가 총 63,941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 30배를 곱해서 반영을 하느냐? 잘못됐다, 부정이다, 이런 주장인 거예요. 여러분은 이게 어떻게 들리시나요? 30배를 곱해서 반영했다. 왜 2,000표를 64,000표로 니들 마음대로 뻥튀기를 시키느냐? 이상하게 들리나요? 뭔가 부정이 있는 것 같나요? 여론조사라는 것은 샘플링을 통해서 모집단 전체의 의견, 생각, 말 그대로 여론을 판별하는 도구입니다. 10명, 20명짜리 그룹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고 하면 그냥 물어보면 됩니다. 뭐 먹을래? 어디 갈래? 그냥 20명한테 물어보고 집계를 하면 돼요. 이건 전수조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100명이다. 100명을 전수조사한다. 쉽지 않죠. 1000명이다. 아주 어려울 겁니다. 100만 명, 1000만 명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들 중 일부를 랜덤으로 추려서 의견을 묻고 그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모집단 전체 100만 명, 1000만 명, 수천만 명, 수억 명에 이르는 모집단 전체의 의견을 추정해요. 이게 여론조사입니다. 이게 통계학이에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것은 그 조사 대상 100만 명 중에 100명이든 1000만 명 중에 1000명이든 5천만 명 중에 2000명이든 간에 그 작은 샘플의 의견이 어떤지를 판별하는 도구가 아니라 모집단 전체의 의견이 어떤지를 추정하는 도구이자 수단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샘플이 2,000명이었다고 그걸 2000이라는 숫자로 셀 수가 없습니다. 세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 이것은 모집단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니까요. 2,000명의 의견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모집단, 전국의 유권자일 수도 있고 전국의 성인 남녀일 수도 있고 전 국민일 수도 있어요. 그건 조사 시에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그 모집단의 의견 전체를 반영해요.
2,000표를 30배 뻥튀기 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2,000표를 63,941표로 뻥튀기 한 것이 아니라 4,400만 유권자의 표를 63,941표로 환산한 것에 가깝습니다. 왜냐?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여론조사는 샘플은 모집단의 의견을 반영하니까 거기에서 분리해서 셀 수가 없으니까 그래요. 여론조사는 원래 샘플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 중요한 것은 신뢰 수준과 오차 범위지 1,000표냐 2,000표냐를 세고 있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000 정도면 굉장히 큰 샘플입니다. 그러니까 2,000표를 왜 32배나 뻥튀기를 하냐는 말은 틀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론조사라는 것을 부정하고 통계학이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얘기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선거라는 제도 자체도 샘플링입니다. 여러분, 투표율 100%짜리 선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존재할 수가 없죠. 투표율이 50%다. 그러면 전체 유권자의 절반이라는 샘플이 의견 표명을 한 것이고 그를 통해서 전체 유권자의 뜻을 추정하는 거예요. 문재인이 유효 투표의 41%, 1,342만 표밖에 얻지 못했다. 5,500만 국민 중 1,342만 명만 지지하고 4,200만 명은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종종 계셨는데 안타까운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이 계산법은 틀렸어요.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41%는 문재인을 지지한다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선거라는 제도의 근간입니다. 그 원칙이 없이는 선거제도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2,000표를 뻥튀기 했다. 30배를 지네 마음대로 곱했다. 아니요. 틀린 얘기입니다. 의견이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얘기예요. 그런 식의 논리라면 전수조사, 모집단에서 한 명도 빠지지 않는 전수조사 외에는 여론조사도 통계도 선거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왜 여론조사를 선거 결과에 반영하는 걸까요? 지금 모 전 의원을 비롯해서 분노한 사람들 몇이 개돼지 2,000명이 당대표를 결정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여론조사 결과를 포함시키는 걸까요? 대선, 총선, 지선은 그냥 투표를 하는데 왜 전당대회나 경선은 꼭 여론조사가 끼어드는 걸까요? 그 이유는 경선이든 당대표 선거든 최고위원 선거든 간에 당 내에서 이루어지는 선거는 진짜 중요한 본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대선, 총선, 지선이 본선이면 당내 경선이나 전당대회의 선거는 예선, 뭔가 본선을 준비하기 위한 선거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대선, 총선, 지선은 누가 하느냐? 당원끼리 하느냐? 아니에요. 전체 유권자가 합니다. 그리고 그 전체 유권자의 생각은 당원끼리의 생각과는 굉장히 다를 수가 있어요. 당원들 사이에서는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일반 국민에게는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반대로 당원들은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일반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선거는 당원들끼리 치르는 것이 아니니까 일반 국민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고 그래서 일정 비율을 정해서 당원이 아닌 일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 선거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국힘당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당이든 마찬가지예요. 당내 선거는 항상 당 외부의 의견을 일정 비율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했다고 해서 그걸 정체불명의 개돼지 2,000명, 길 가는 사람 아무나 운운하는 것은 선거라는 시스템을 이해 못한 거고 여론조사라는 것이 뭔지, 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건지 아예 이해를 못한 소리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경선이나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각 후보들이 치열하게 자기 자신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비율로 선거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여론을 등에 업은 사람은 국민 경선을 하자고 할 테고, 당내 입지가 강하지만 여론은 안 좋은 사람은 당원 투표 비율을 높이자고 할 테고, 지난 보궐선거 때도 일어난 일이고 지난 총선 때도 일어난 일이고 앞으로의 모든 선거에서도 일어날 일입니다. 후보 각자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기준을 세팅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후보가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이 도출됐을 때 비로소 경선이나 전당대회가 치러지게 됩니다. 기준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일부 후보가 사퇴하거나 경선이 파행을 겪는 것도 그래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번 선거는 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30%로 정해져 있었어요. 선거 전에 정한 겁니다. 선거 끝나고 나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 국힘당 전당대회의 당대표 선거 총 득표수는 21만 3,135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원 투표는 14만 9,194표가 나왔어요. 여론조사 환산표는 6만 3,941표가 나왔습니다. 당원 투표 14만 9,194표는 전체 21만 3,135표의 몇 %일까요? 정확히 70%예요. 여론조사는 6만 3,941표로 환산됐습니다. 실제 표 수가 아니라 환산된 거예요. 샘플을 카운트한 것이 아닙니다. 이 숫자는 누가 정했느냐? 일부 사람들이 왜 니들 마음대로 32배 뻥튀기를 하느냐 하고 욕하는 이 숫자 6만 3,941은 누가 정했느냐? 아무도 정하지 않았어요.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총 득표수 21만 3,135표의 정확히 30%예요. 원래 선거 기준대로 당원 투표가 70이 되고 여론조사가 30이 되도록 환산한 거라는 얘기예요. 이 대목에서 누군가가 30%에 딱 맞게 조작했다고 받아들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아닙니다. 이해를 못하신 겁니다. 원래 여론조사는 무조건 당원 투표와 7대3이 되도록 환산될 예정이었어요. 당대표 선거가 시작도 하기 전에 그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정해놓고 선거를 시작한 거예요. 누구 말대로 무슨 이상한 환산법을 적용해서 2,000명이 기적적으로 수만 표가 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농간으로 1인당 30표 이상을 준 것이 아닙니다. 민주선거 원칙을 훼손한 것이 아닙니다. 정체불명의 개돼지 2,000명이 아닙니다. 당 내에서 당대표 후보들 간에 어떤 협의 과정을 거쳐서 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30이라는 기준이 세팅됐든지 간에 그걸 미리 정해놓고 선거를 치렀다는 사실은 그냥 팩트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당선됐다고 이제 와서 이상한 환산법 운운하면서 부정선거다, 패배를 인정하면 안 된다, 선거는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선거 기준이 잘못됐다, 비율이 잘못됐다고 생각했다면 선거를 하기 전에 이야기했었어야죠. 7대3이라는 비율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선거 전에 그걸 관철시켰어야죠. 후보들이 다 동의한 기준으로 집계된 선거 결과를 두고 이제 와서 기준이 잘못됐다고 주장한다는 건 결국 낙선한 후보들은 기준을 이해 못하고 숫자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벌써 왜 불복하지 않냐고 나경원 씨까지 싸잡아 욕하는 사람들이 생기던데 아니요. 나경원 씨도 선거 전에 동의를 한 겁니다. 32배 뻥튀기, 그거 뻥튀기 아닙니다만 그 뻥튀기 다 사전에 동의한 거라니까요. 밀실야합을 한 것도 아니고 다 공개가 돼 있던 거라니까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이러면 어쩝니까?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저는 특정 정치인을 지지한 적도 없고 두둔한 적도 없고 지금도 두둔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준석 씨를 좋아하던가 싫어하던가 관심이 없습니다. 화가 나서 탈당을 하시든 기뻐서 입당을 하시든 열받아서 입산을 하시든 제 알바가 아닙니다. 권하지도 않고 말리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죠. 그냥 계산기만 두드려 봐도 원래 정해놓은 대로 딱 떨어지는 숫자를 두고 무슨 대단한 음모와 부정이 배어 있는 것처럼 주장해서는 안 되죠. 이런 식의 문제 제기가 대체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요? 원래 그렇게 계산하게 정해져 있었던 것을 두고 부정이네 뭐네 하면서 불복하자, 뒤집어 엎자고 주장하면 대체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요? 마음에 안 드는 결과가 나왔어도 그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그 다음 단계를 논의하고 그 다음 전략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